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엄마입니다. 저희 집에는 20대 중반의 딸이 2명이 있어요. 저희 딸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단계인데요. 어릴 적에는 자녀들의 일상이나 고민, 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곤 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그런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더군요. 어느 날은 첫째 아이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는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는데 그걸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저를 그저 믿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대화를 더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딸은 저와 대화를 길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첫째 딸만 그러면 다행이지만 둘째 아이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이는 연애 문제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저는 둘째가 저를 그저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심리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과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딸들과의 소통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딸들이 저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로서 저희 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들과 더 가까워지고 이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반대로 딸들이 저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중년행복연구소의 서여사입니다. 사연자분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20대가 지나 직장생활까지 하는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고민에 대해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연자분은 이미 좋은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과의 소통을 원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녀분들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고 그 넓어진 삶에 대한 이해는 우리 같은 부모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통의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저와 아들의 이야기로 말해볼게요. 제 아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저랑 소통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항상 자신의 일을 먼저 말해주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저희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싸우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거나 저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을 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전 아들의 세계를 계속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에 사연자님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아들과 소통 방법을 바꿨고 그로 인해서 소통하는 시간도 늘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는지 3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비판적이지 않고 경청하기. 자녀가 이야기할 때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판적이지 않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소통 방법은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런 공간이 있어야만 자녀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때때로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곤 해요. 예를 들어 자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은 말을 하곤 하는데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자녀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정말 아이의 말에 경청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네, 비판적인 마음이 항상 들곤 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위해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자녀의 세계에 관심 가지기. 지금 당신에게 자녀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면 곧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부모라면 정말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누구고 누가 방송에 나왔는지, 마트에서 무엇이 세일하는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쏟아내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자녀의 취미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녀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자녀와의 소통을 돕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를 위해선 자녀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거나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자녀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무엇인지만 알아내도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있어요. 또는 자녀가 즐겨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함께 활동하면서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자녀와의 공통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소통을 돕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곤 해요. 이런 방법을 통해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좋겠어요. 셋째, 정직하고 직설적인 소통. 자녀와 진솔한 토크를 하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방법은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죠. 이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는 무엇을 느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때때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너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 행동을 보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렇게 말하면 전자의 대화법을 사용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공부에 소홀했을 때 저는 그에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너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네가 너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가 공부에 소홀히 하면 나는 걱정이 된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주었고 그로 인해 아들의 행동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정직하고 직설적인 소통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러니 꼭 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사연자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예요. 때로는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당신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당신과 자녀 모두 성장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꼭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더욱 성장하고 당신과 자녀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해보세요. 저 서미숙이 응원하겠습니다.